예, 기존에 있는 필드 값을 가지고 새로운 필드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인구 2008년도의 인구와 해당 읍면동의 면적 이 두 밸류를 가지고 인구 밀도를 한번 새롭게 만들어서 필드 값으로 추가를 하고 싶어요. population density 2008 이런 식으로 필드 네임을 지정해주고 이것도 create 한번 해볼까요? virtual field 그리고 실제 자릿수 실수로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자릿수는 충분히 이렇게 한번 설정하도록 합시다. 그런 다음에 기존에 나와 있는 여기 나와 있는 정보 중에서 기존 필드 값을 찾아야겠죠, 그죠? 이거를 더블 클릭해 주면은 여기 나와 있는 변수 값이 여기 표에 상단에 있는 변수 값으로 볼 수가 있고, 이 중에서 population 2008년 수치를 더블 클릭해 주면은 이렇게 수식창에 변수가 연동이 돼서 생성이 되었어요. 이 인구수를 나눠줘야겠죠. 면적으로 나눠주는데 좀 단위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 가운데에다가 에어리어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이거를 지금 여기 있는 단위는 미터예요. 제곱미터 하기 때문에 이거를 1제곱킬로미터당 인구로 우리가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위를 맞춰주면은 보면 알겠지만 여기 아웃풋 프리뷰가 나와요. 그죠? 이 해당 수식에서 만들어진 값들이 이렇게 천열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2008년도에 면적에 대한 인구 밀도를 설정할 수가 있고, 이거를 오케이 해주면은 바로 이쪽 부분에 인구 밀도에 대한 값이 새롭게 생성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좀 잡다한 필드 값을 지울 때도 이렇게 쉽게 뭐 이런 것들은 다 지워볼까요, 그죠?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다 뭐 지울 수가 있겠죠, 그죠? 같은 방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새로운 필드 값들을 우리가 계산해서 추가를 한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죠? 편집 시작과 종료를 맞춰줘야겠죠, 그죠? 요거를 클릭해주면은 저장할 것인가, 세이브하면은 해당 내용들이 이제 다음번 열 때도 이 값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 것들을 실제 이제 비주얼로 한번 본다고 하면은 여긴 지금 시군구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읍면동으로 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만 다른 형태의 비주얼이 나올 수 있겠는데 한번 이 읍면동으로 바꾼 population density를 한번 우리가 맵을 통해서 한번 시각화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 자, 어떻게 했었어요? 이거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프로퍼티를 한 다음에 스타일, 그죠? 이렇게 한 다음에 graduate 한 다음에 어떤 컬럼을 할 것인지 새롭게 만든 population 2008년도 행정동별로의 어떤 값들을 설정하고 뭐 이런 식의 색변화 값을 가지고 보도록 합시다. classify를 5개의 등급으로 하되 우리가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natural break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5개 등급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죠? 이걸 어플라이 하면은 바뀌어지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요 모드를 한번 이렇게 바꿔주면은 나름대로 해당 규칙에 따라서 색변화 등급이 바뀌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차이가 없지만 우리가 다른 변수 같은 경우에는 요 등급마다 모드마다 색변화가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내추럴 브레이크로 잡아주는 것이 좀 더 효과적으로 이 등급을 매겨서 해당 observation을 분할할 수 있는 그런 툴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하면은 해당 부분이 나오는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컬럼 추가 삭제 아까 했던 부분인데 삭제할 때는 이렇게 해서 이거를 클릭한 다음에 해야죠, 그죠? 이걸 안 하고 하면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해당 요 아이콘이
생성이 안 돼요. 그죠? 이런 차이를 볼 수 있죠. 삭제하거나 자료를 추가할 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두 아이콘을 이용해서 하면 되는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필드 유형과 이런 명명 규칙들을 추가 삭제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프로퍼티를 들어가서 프로퍼티를 들어가서 여기 나와 있는 필드에 대한 명명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각 변수별로 지금 이런 식으로 타입과 타입 네임, 길이, 정확도, 소수점 이하 뭐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실제 한번 조정해 보면은 그러니까 이 아이콘 이 필드 프로퍼티에서도 편집할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아까 했던 마찬가지 방식대로 이거를 조정할 수가 또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실제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실제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필드를 한번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새로운 필드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필드를 추가할 때, 그죠? add 필드 이름을 적어주시고, 여기 나오는 타입 같은 경우에는 그게 5가지로 구분되어 있죠, 그죠? 이게 정수에 대한 부분들, 실수에 대한 부분들, 이런 식으로 뭐 텍스트, 스트링, 문자 같은 경우, 날짜 같은 이렇게 이런 add 필드 할 때 그 타입을 5개로 구분할 수가 있고, 중요한 것은 요 필드 네임을 할 때는 한글 필드를 사용하지 마세요. 그죠? 그리고 시작할 때는 뭐 특수 문자라든가 숫자로 시작하지 말고, 공백도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을 것. 여기 나와 있는 실수, 리얼로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자릿수와 정확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유념해서 잡아주면,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아이콘들을 클릭해서 바꿔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면 되고, 자, 저장하지 않고 바로 그냥 끄겠습니다. 한번 눌러주면은 이제 저장되지 않고 꺼져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고, 실제 이런 오픈 테이블을 통해서 특정한 객체를 선택하고 싶어요. 그죠? 가령 뭐 이렇게 행정동이 있으면 이 중에서 뭐 이화동을 검색해서 이화동 정보를 보려면은 일단은 이 표 말고 맵상에서는 이걸 통해서 봐야 되는데 이화동이 어딘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어렵기 때문에 이런 오픈 테이블을 통해서 검색을 통해서 우리가 이화동을 검색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일단 여기서 여기 나와 있는 show 피처에서는 이런 식으로 셀렉트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 맵에 셀렉트한 부분들을 동시에 표현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에디트하는 그런 어떤 다양한 키들을 볼 수가 있고, 일단은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화동, 이 읍면동 이름 중에서 이화동을 실제 선택을 한다고 하면은 이 필드에서 이 네임을 치고 이쪽에다가 바로 이화동 이렇게 치면은 해당 부분이 나오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화동이 맵상에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런 것들 정보를 우리가 해당 셀렉트된 그런 부분들만 알 수가 있고, 나머지 부분 반전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아까 봤던 것 중에서 나머지 부분이 다 반전, 이화동만 빼져 있고, 그죠? 이렇게 셀렉트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속성 정보들을 검색 및 지지하는 지도에서 레이어 정보를 조회하는 것들, 이런 식으로 바로 지도에서 해제를 하고 지도에서 해당 동들의 정보를 바로바로 클릭해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여기 보면은 모드 레이어 모드 보면 어때요? 현재 레이어에서 아니면은 이 하단에 다른 레이어가 있으면은 이 중첩되어 있는 레이어의 모든 정보들을 다 볼 수가 있고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런 옵션들을 그리고 작업을 좀 하다 보면은 다양한 레이어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특정한 레이어는 보여주고 싶지 않을 경우가 발생을 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다 뭐 포토샵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툴을 사용할 때도 레이어에 대한 어떤 선택적인 그런 어떤 활용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프로퍼티를 선택하면은 보여지는 부분과 그러니까 단순히 읽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레이어 조정하는 옵션을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다양한 레이어를 한번 켜볼까요? 그죠? 이런 식으로 몇 개의 벡터 레이어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군구 한번 열어보고 그리고 다른 뭐 라인 타입의 벡터도 한번 열어볼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사용했던 로드 링크 쉐입 파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다양한 형태의 레이어를 이렇게 사용해서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아까 봤던 속성 정보를 이렇게 클릭해서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탑다운을 조정한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 모든 레이어의 이런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을 할 수 있는데 특정한 레이어를 활성화시키고 싶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해당 레이어를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해 주면은 요 나머지 두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가 안 되는 단순히 읽을 수만 있는 보여주기만 하는 이런 식의 옵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전체 서울시 맵이 있는데 특정한 강남구에만 해당하는 오브젝트만을 보고 싶어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액티브 되어 있는 활성화되어 있는 레이어에서 특정한 어떤 필드값 혹은 특정한 오브젝트만 선택할 경우 이런 필터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필터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에서 이런 식으로 필터를 창을 쿼리를 통해서 조정할 수가 있고 별도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필터를 해도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아까 설명한 것처럼 강남구만 선택적으로 한번 보여주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강남구 이름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이렇게 시군구 그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샘플을 누르면 해당 변수값들이 쭉 나오죠. 그죠? 이 중에서 강남구 더블 클릭을 해주면은 이렇게 생성이 되고 이런 것들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당 강남구의 오브젝트만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지리를 통해서 지리라는 것은 쿼리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쿼리를 통해서 특정한 피처만 선택하는 경우 여기 나오는 것처럼 실제 2008년도 인구가 23,000 이상인 동을 찾거나 다양한 옵션들의 어떤 선택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당 오브젝트만 골라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테이블 속성에서 테이블을 통해서 보도록 합시다.
여기 나와 있는 요 아이콘이에요. 그죠? 요 아이콘을 한번 해서 특정한 어떤 옵션을 주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2008년도 인구가 23,000.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 필드 값 이렇게 보면은 해당 인구 변수를 찾아야겠죠. 그죠? 2008년도의 인구 이렇게 더블 클릭해 주면은 해당 부분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23,000보다 큰 경우, 그죠? 크다 작다는 수학 기호를 찾아야 되는데, 아마 이런 거 다 클릭해 보면은 몇 가지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컬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건 수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식에 대한 부분들 매스 한번 가볼까요? 지오메트릭 오퍼레이터, 그죠?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주로 사용하는 것들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수학 기호 부호들이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은 이게 이걸 클릭해 주면은 생성이 됐고, 여기서 이제 숫자는 이렇게 치수가 있는 것들이 23,000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해당 수식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근데 여기 나와 일단은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수식에 맞게 오브젝트가 선정이 됐다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뭐 파퓰레이션이 뭐 다양한 다른 조건들을 한번 이렇게 하게 되면은 23,000 이상이면서 영등포구에 있는 오브젝트를 우리가 또 이런 식으로 선별적으로 AND를 통해서 중복적으로 조건을 입력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명을 칠 때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까 본 것처럼 해당 내용들을 찾을 수 있고,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활용해서 해당 변수를 직접 칠 수도 있어요. 그 이외에 이렇게 동 이름이 신자로 시작하는 동, 그죠? 동 이름을 선별해주고 like,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신하고 이런 부호를 쳐주면은 이런 식으로 신자로 시작하는 모든 동들을 또 선별적으로 셀렉할 수가 있고, 가운데 이름 동 이름에 가운데 신자가 들어가는 것도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달아주면은 다양한 옵션들의 어떤 객체를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런 우리 QGIS 프로그램 상에 나와 있는 요 맵을 출력할 때는 다시 다른 별도의 이제 그 위에 이제 출력할 때는 별도의 이제 옵션을 둬서 출력할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 나와 있는 레이아웃 및 출력 요 해당 내용을 보시면은 일단은 여기 화면에 나오는 부분들을 출력하기 위해서 프로젝트에서 뉴 프린트 컴포저를 클릭하시면은 해당 캔버스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별도의 창이 그죠 나오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이제 뭐 페이지라든가 이런 정보들도 우리가 조정할 수가 있고, 컴포저에서 페이지 셋업을 하게 되면은 실제 용지에 대한 사이즈를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일단은 뷰를 통해서 줌 풀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다양한 아이콘들이 있죠, 그죠? 이거는 지금 텍스트 박스에 그죠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은 이렇게 내용들을 칠 수가 있고, 쭉 보시면은 그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정보들을 위치라든가 1페이지에 이런 어떤 것들을 이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고, 폰트도 지금 이런 식으로 크기 이렇게 다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크게 잡아주면은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들을 이제 칠 수도 있고, 이렇게 가령 출력용 테스트 이렇게 되면 그 표지에 대한 해당 내용들을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이제 이렇게 잡아주고 다른데 실제 맵을 가지고 와야겠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종이를 많은 것들 피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왼쪽 마우스를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영역을 만들어주면은 그 내용들이 그죠? 나오게 되는 것들이죠.
이런 부분들은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여러분들이 레이아웃을 잡아주면 되고, 그 이외에 뭐 이런 축척, 스케일 이런 것도 한번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고, 여기 나오는 건 아이콘은 범례, 그죠? 범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왼쪽 마우스를 클릭하면서 범위를 만들어주면 이런 식으로 해당 여기 나와 있는 GIS 레이어 패널에 나와 있는 정보 범례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들이죠. 이런 내용들은 여기서 다 조절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다양한 형태의 이렇게 박스 형태의 정보들을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히스토리, 이런 각 작업들을 했던 히스토리를 이렇게 갈 수가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출력을 할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이걸 한 다음에 이것들을 이미지 파일로 세이브 해주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엑스포트를 통해서 이미지 파일로 우리가 엑스포트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출력용 이런 작업한 내용들을 세이브를 할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QGIS 파일로 저장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한 아이콘들을 한번 쭉 눌러보시면은 쉽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실제 다른 이미지를 또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지금 여기는 이미지가 소스가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찾으면은 실제 가지고 올 이미지 파일을 선택해서 가지고 오면은 이렇게 별도 이미지를 추가할 수도 있고, 도형도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 도형을 추가할 수도 있고, 선도 그릴 수가 있고, 그죠? 폴리곤 형태, 폴라인, 화살표 같은 경우도 가져올 수 있고, 또 별도의 테이블을 또 만들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 한번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레이아웃 잡고 실제 엑스포트를 하게 되면은 다양한 형태의 아웃풋, PDF든 그죠? 이미지 파일이든 다른 형태의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고, 여기 있는 아이콘 이외에도 이렇게 위에 있는 메뉴바에서 실제 다양한 내용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는 것들이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왼쪽 마우스를 가지고 오면은 이렇게 레이어도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고, 그 가이드할 수 있는 라인을 활용할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일단 그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QGIS에 대한 다양한 활용 방법들을 간단하게 어떤 데이터, 공개 데이터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일단은 국가 공간 정보 포탈 이런 식으로 웹사이트 정보를 들어가면은 해당 개인 정보를 입력한 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주로 많이 요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이런 식으로 지적도, 건축물에 대한 내용들 포함해서 다양한 공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셔가지고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외에도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데, data.go.kr 공공 데이터,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포털을 다양한 주제별로 교육, 국토관리, 행정, 그죠? 다양한 정보들을 포괄적으로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오픈 API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제공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메타 파일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간 정보에 대한 풍부한 내용을 담는 경우도 있고, 통계 데이터, 그죠? 우리가 센서스 이런 어떤 지역 레벨의 어떤 다양한 정보들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통계 포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쭉 이렇게 엑셀이나 CSV 파일 혹은 텍스트 파일을 다운받아서 실제 해당 집계구든 행정동이건 자치구든 이런 식의 다양한 공간 레벨에 대한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한번 코시스 같은 경우에 한번 들어가서 실제 어떤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 한번 리뷰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 나중에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중요한 어떤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게 될 이런 내용 중에 정보 중에서 이제 건축물에 대한 부분도, 그죠? 우리가 건축물 대장을 이렇게
세움터라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실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런 다양한 건축물에 대한 뭐 수선, 그죠? 이런 행위, 개발 행위에 대한 부분 정보를 포함해서 다양한 건축물의 속성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올 수가 있고, 보면 이런 식으로 건축 정보 인권 개방에 대한 서비스를 클릭해서 실제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한번 행정 동별로 건축물의 어떤 건축물 대장을 쭉 표제부 데이터를 쭉 가지고 오면 여러분들이 그런 데이터를 받아서 GIS를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 이외에 이제 도료명 주소 안내 시스템, 그러니까 주소가 우리가 도료명 주소가 있고 뭐 집원 주소 이런 식으로 좀 이용화되어 있는데, 이런 어떤 도료명 주소 정보를 치면은 간단하게 주소를 전환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공간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공간 정보에 대한 내용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 도료명 주소 웹사이트도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그리고 교통 네트워크, 우리가 그런 어떤 교통 시스템에 대한 정보도 이제 국가교통 DB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봤던 이런, 그죠? 그러니까 도로 네트워크에 대한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에 다 이런 국가교통 DB에서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내용들이고, 그 이외에 다양한 뭐 교통에 대한 주제들도 이렇게 지정하고 있고, OD, 그죠? 출발지와 도착지, 가령 뭐 강남구에서 출발해서 다른 25개 자치구로 가는 그런 출발지와 도착지 정보,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국가교통 DB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 이외에 이제 데이터.서울 K가 서울시에 대한 열린 데이터 광장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서울시 자체에서 구축한 데이터 위주의 다양한 공공 데이터들을 쭉 분야별로 보건, 뭐 산업경제, 그 이외 다양한 주제를 제공하고 있고, 해당 파일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오픈 API를 통해서 이제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한번 가셔가지고 한번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한번 쭉 검색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이외에 이제 V월드하고, 이것도 이제 공공 플랫폼인데 다양한 GIS 데이터를 포함해서 우리가 공간 정보들을 또 제공하고 있어요. 그죠? 또 가입을 해서 한번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한번 데이터의 정보를 한번 우리가 탐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있는 국가 인터넷 지도, 국립 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서 한번 어떤 정보가 있는지 다양한 형태의 맵을 우리가 한번 탐색해 볼 수 있고, 그 이외에 뭐 오픈 스트리트 맵 한번 들어가 보셔가지고 어떤 정보들이 공간 정보가 있는 자료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식의 어떤 참여형 제작 플랫폼 및 데이터 맵을 실제 여러분들이 오픈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는 부분들, 그 이외에 뭐 지방행정 데이터, 해당 읍면동, 시도, 시군구의 어떤 정보들을 우리가 소팅해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정보들, 그죠? 공동주택 정보들을 단지 검색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한 다양한 엑셀 데이터를 우리가 또 활용할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가격을 포함해서 단지의 뭐 면적이라든가 세대수, 이런 다양한 공동주택 정보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 이외에도 이제 공시지가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받아볼 수 있어요. 그죠? 지가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어떤 가격도, 여기 토지와 주택, 그죠? 두 가지 정보들을 이런 감정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아까 설명했던 V월드에 대한 부분들, 추가적으로 뭐 GIS, QGIS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매뉴얼들이 존재하고, 한번 관련된 내용들 한번 들어가서 한번 실제 활용해 보도록 하고, 그 이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플러그인을 설치를 해서 다양한 기존에 나와 있는 뭐 다음이라든가 네이버의 어떤 도면을 이렇게
배경 도면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한번 네이버 도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는데 한번 그렇게 하려면은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플러그인을 설치해 줘야 돼요. 플러그인을 하면은 이렇게 manage and install 플러그인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플러그인을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아까 봤던 그죠? 여기 나와 있는 요 TMS for Korea 요거를 플러그인 한번 설치를 하겠습니다. TMS 그죠? 나와 있죠? 해당 요거를 좀 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설치를 이미 했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저기 아이콘 보면은 설치를 하게 되면은 실제 여기 나와 있는 웹 필드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치된 플러그인 정보를 볼 수가 있고 다음 그죠? 다음 뭐 새틀라이트 인성을 한번 가져오게 되면은 그죠? 기존의 백그라운드 레이어로서 다음에 위성 영상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죠? 맨 위에 있으니까 이게 안 보였는데 이런 식으로 밑으로 깔아주면은 나름대로 그죠? 백그라운드 이미지 소스로 활용할 수가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다른 우리가 오픈 소스를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그죠? 아까 본 것처럼 뭐 다음도 가능하고 네이버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한번 샘플 데이터를 한번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설치된 플러그인을 활용해서 다양한 소스를 우리가 활용하는 경우도 이렇게 쉽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